당신은 깨어 있는가? 아니, 진짜로. 숨을 쉬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눈을 떴다는 말이 아니다. 나는 묻는다. 당신은 살아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며 느끼는 무거운 침묵. 다시 반복되는 하루. 목적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삶. 당신은 그것을 현실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말한다. 그것은 기억을 잃은 거인의 잠이다. 당신은 잠들어 있다.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당신 안에 어떤 불꽃이 숨어 있는지 모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인생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회는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지나갈 뿐이다. 준비된 자만이, 깨어있는 자만이 그 기회를 잡는다. 그리고 그 자는 바로 당신이어야 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영토다. 에디슨은 어둠 속에서 전구를 본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빛을 먼저 본 사람이었다. 그는 수천 번의 실패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했다. 실패는 그에게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향이었다. 당신의 생각은 도구다. 그것은 창조물이기도 하고 파괴자이기도 하다. 오늘 당신이 안고 있는 현실은 어제의 생각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내일의 삶은 오늘의 생각이 결정할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친다. 그건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목소리일 뿐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깊다. 마치 태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것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진짜 힘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진짜 힘은 자신을 믿는 그 마음에서 솟아오른다. 명확하지 않은 비전은 흐릿한 삶을 만든다. 명확하지 않은 목표는 방황하게 만든다. 모든 위대한 창조는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에서 시작되었다.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그곳을 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다. 현실을 보라고 요쳤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했다. 당신은 자신만의 디즈니랜드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의 규칙이 어떻든, 당신 안에 단 하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이유야. 목적 없는 하루는 허무함만을 남긴다. 목적은 에너지를 끌어올린다. 방향을 준다. 삶의 숨을 불어넣는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무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 방향이 명확한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굽히지 않는다. 그 눈빛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행동의 용기가 필요하다. 안드류 카네기는 말했었다. 행동 없는 아이디어는 무가치하다. 그는 단순히 철강 회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단어를 몸으로 증명했다. 그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기회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냈다. 스스로 문을 두드렸다. 아니, 때로는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당신은 어떤가?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머릿속에 수천 가지 생각이 떠돌고 있지만 지금 무엇을 실행하고 있는가? 오늘 당신은 무엇을 밀어붙였는가? 거대한 꿈은 미세한 행동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하루하루 반복됨으로써 마침내 세상을 흔든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한다. 당신은 핑계와 결과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 시간이 없어서, 내 환경이 안 좋아서, 운이 없어서, 그것은 모두 말이다. 당신을 보호해주는 따뜻한 담요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그 담요는 동시에 당신을 질식시킨다. 핑계는 포장을 입은 두려움이다. 링컨은 가난했다. 정식 교육도 받지 못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그는 웃지 않았다. 그는 싸웠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거인을 깨웠다. 그 거인은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결심, 인내, 불굴, 그리고 행동이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눈앞의 핑계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불꽃을 다시 불러올 것인가? 그러나 아무리 뜨거운 열정도 훈련되지 않은 정신 앞에서는 금방 식는다. 그래서 우리는 규율이라는 단어를 꺼내야 한다. 규율은 자유를 준다. 규율 없는 삶은 혼란이다. 규율은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당신의 내면을 단련시킨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기 전 과정을 먼저 만들었다. 그는 시스템을 믿었다. 반복은 위대한 작품을 만든다.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아침은 우연히 시작되는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성공은 반복된 승리의 총합이다. 그리고 그 승리는 규율에서 시작된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의 하루를 다시 그려라. 작지만 매일 반복할 수 있는 하나의 루틴을 만들고 지켜라.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하지만 규율조차도 때로는 무너진다. 삶은 정해진 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바람은 예고 없이 불고 파도는 경고 없이 덮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유연함, 그리고 적응력이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식 때문이었다. 그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실패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는 수천 번의 실험에서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를 배웠다. 그는 적응했다. 그는 유연했다. 그래서 그는 전구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빛을 현실로 바꾼 사고방식을 만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멈춰 있는가?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라도 전진하고 있는가? 고정된 사고는 쇠사슬이다.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언제든 다시 그려라. 실패는 종종 방향을 재조정하라는 신호에 불과하다. 유연함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의 무기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감정, 두려움. 두려움은 원시적인 감각이다. 생존을 위해 진화한 본능.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창조하기 위해 존재한다. 두려움은 말한다. 너는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널 비웃을 거야. 지금의 안정감을 잃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두려움의 이면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가? 자유, 확장, 가능성이 있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지금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지점에 서 있다는 뜻이다. 로자 파크스는 두려웠지만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틴 루터 킹은 두려웠지만 연설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두려움을 제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했다. 두려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결국 당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깊이 있게 마주하지 않은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휘둘린다. 세상의 기준, 부모의 기대, 타인의 시선, 그것들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진짜 거인은 내부에서 깨어난다. 카네기, 포드, 에디슨, 디즈니, 그들은 모두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꿈꾸었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 꿈을 끝까지 자신과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부가 아닌 내면의 확신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당신의 철학은 무엇인가? 당신이 잠에서 깨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여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간다.
자기 확신은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뼈대야. 외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 바로 책임이다.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유는 해야 할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이다. 당신의 삶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감정, 당신의 결정, 당신의 실패, 그리고 당신의 성공 모두 당신의 것이다. 이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인생은 타인의 손에 넘어간다. 남 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는 영원히 관객이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무대 위에서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그는 실수하더라도 일어선다. 그는 실패하더라도 배운다. 그는 외롭더라도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다. 나의 인생은 오직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여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강력한 힘, 감사함. 감사는 단순한 유의가 아니다. 감사는 시야를 확장시킨다. 감사는 무의미해 보이는 오늘을 기적으로 바꾼다. 감사는 당신의 뇌를 다시 연결하고 두려움을 잠재우며 결핍의 언어를 풍요의 언어로 바꾼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하루를 감사로 시작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기록하고 그것에 집중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끌어당겼다. 감사는 파동이다. 감사는 자기장이다. 당신이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주는 더 많은 이유를 당신에게 제공한다. 오늘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작은 것들이 당신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매일 불평 속에서 살지만 감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기회를 찾는다. 감사는 눈을 뜨게 한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바탕으로 당신이 품어야 할 마지막 열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회복 탄력성, 다시 일어나는 힘이다. 인생은 단 한 번도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꿈을 향한 길은 결코 반듯하지 않다. 그것은 수없이 꺾이고 부러지고 꺼지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만이 끝에 도달한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쓰러지지 않은 사람도 없다. 진짜 차이는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이다. 록펠러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침착했다. 그는 혼란 속에서 기회를 보았다. 다른 이들이 공포로 움츠릴 때 그는 움직였다. 그는 실패하지 않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는 실패에서 배웠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은 당신을 시험할 것이다. 건강, 관계, 돈, 실패, 외로움.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은 깨지는 존재가 아니라 다져지는 존재야. 비가 오는 날은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날이다. 바람이 부는 날은 독수리가 더 높이 나는 날이다. 고난은 당신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묶어주는 것이다. 당신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강한 존재야. 그것을 잊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통찰이 남아있다. 시간. 우리는 종종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 오늘을 미루고 내일을 약속받은 것처럼 산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야. 오늘이 전부야. 이 순간이 당신이 가진 유일한 진실이다. 네이폴리언 힐은 말했다. 내일의 시작은 오늘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구조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년 후에 당신이 결정된다. 5년 후에 당신이 바뀐다. 인생은 언젠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의 미래는 언제 시작되는가? 당신이 말하는 내일은 언제 오는가? 바로 지금이다. 이 순간이 전원점이다. 선택의 순간이다. 깨어나느냐,
다시 잠들어 버리느냐, 계속 변명하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움직이느냐. 그렇다. 지금 당신 안에는 거대한 존재가 잠들어 있다. 그 존재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과 남들이 정한 기준 속에서 묻혀 있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것을 깨웠다.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연장이 아니다. 당신은 새로운 탄생이다. 새로운 서사의 시작점이다. 당신의 말, 당신의 생각, 당신의 행동이 바로 인생의 부디다. 당신은 이제부터 삶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다시 그릴 권리를 가진 자. 무대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세계는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당신의 결단. 망설이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이 길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당신만의 길이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유일한 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태어났다. 당신이 가진 그 생각, 그 감정, 그 가능성은 헛된 것이 아니다. 세상은 그 진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문을 열고 나아가라. 주저하지 마라. 당신은 그동안 준비되어 왔고, 그동안 억눌려 있었고, 그동안 잊혀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당신은 깨어났다. 당신은 내면의 거인을 깨웠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시작된다. 끝.